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시험 합격하시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여기가 합격 맛집이라고 하네요. 합격 맛집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38회 오후 짝수형 함께 할 텐데요. 2024년도에 교재 개정된 것 아시죠? 영상 보실 때 그냥 몇 회라고 되어 있는 영상 보시면 안 됩니다. 개정판에 맞게 변형시킨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변형시킨 영상이니까 안심하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필기시험 문제 35번까지 풀어봐요. 노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 감소, 2. 의존성 감소, 3. 조심성 감소, 4. 가족 내 역할 증가, 5. 사회적 관계망 확대. 정답은 1번 외향성 감소입니다. 사회적인 활동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줄어들게 되어지죠.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 2.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한다. 3.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4.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 5.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일자리 제공, 2. 청년 후견 사업 시행, 3. 치매 노인 등록 관리, 4. 지역사회 독거노인 실태조사, 5.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 정답은 5번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하나이지요.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 9인 이내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면서 급식도 제공받고 요양하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유형은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 용구를 제공함,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 1. 재활급여, 2. 가족 요양급여, 3. 기타 재가급여, 4. 단기보호급여, 5. 주야간 보호급여. 정답은 3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복지용구는 물품을 이야기하잖아요. 지팡이나 이동변기나 휠체어나 이런 물품을 이야기합니다.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방문 목욕을 한다거나 방문 간호를 하거나 단기 보호나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걸 이야기하는데 물품 제공받는 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물품 제공받는 것은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노인복지관, 2. 방문간호, 3. 방문목욕, 4. 방문요양, 5.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1번 노인복지관입니다. 등급 외로 판정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땡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런 서비스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과 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2.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3.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4.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5.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한다. 정답은 4번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입니다. 이거 시험에 보기로 자주 출제되는데요.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 의료행위는 안 됩니다. 때로는 시험에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이렇게 보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유형은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함,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함, 1. 정서지원, 2. 개인활동지원, 3. 일상생활지원, 4. 신체활동지원, 5. 기능회복훈련. 정답은 2번 개인활동 지원입니다. 병원 갈 때 동행하고 공과금 납부해주고 개인 일 보는 거 도와주었다. 그래서 개인활동 지원이고요. 보기 5번 기능회복훈련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유형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킴,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켰다. 신체에 해를 가하는 거죠.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 쌀이나 물이나 이런 거 제공을 안 한다라는 거죠. 곧 굶어 죽으라는 거죠. 신체적인 학대에 해당되겠습니다. 방문 요양 시 대상자의 팔다리에 타박상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2. 대상자의 사생활이므로 개입하지 않는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4. 대상자의 이웃을 만나 상황을 확인한다. 5. 대상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은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입니다. 재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시설에 입소시킨다. 2. 큰 소리로 훈계한다. 3.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4. 신체 접촉을 하는 이유를 묻는다. 5.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답은 3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유효하다. 3.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4.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한다. 5.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는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답은 3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입니다.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 이유로 해고한다? 안 되겠죠. 보기 1번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보기 2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보기 4번 다친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뛴다? 완전 나쁜 놈이죠. 보기 5번 폐업을 해도 장애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2.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3.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4.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5.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매번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놓아서 오늘은 절대 자르지 않을 거야. 요양보호사 1번 딸에게 와서 자르라고 할까요? 2번 제가 볼 때는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던데요. 3번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4. 오늘 온 미용 자원봉사자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5. 시설에서 생활하려면 머리를 짧게 자르셔야 해요. 정답은 3번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입니다. 이것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재가급여 대상자가 수고비를 줄 테니 관절염 약을 대리 처방받아 달라고 요청함. 1.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 2.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3. 다른 대상자의 관절염 약을 제공한다. 4. 생각해 본다고 하면서 답변을 피한다. 5.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정답은 1번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아들, 어머니가 걷는 것을 불편해하셔서 휠체어가 필요한데 형편은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1.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2. 저렴한 복지용구를 판매한다. 3. 가족 요양 서비스를 권유한다. 4.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5. 휠체어 대신 보행 보조차를 사서 준다. 정답은 4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입니다.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상 부위 압박, 2. 손상 부위 내리기, 3. 손상 부위 스트레칭, 4. 고주파요법, 5. 전기광선요법. 정답은 1번 손상 부위 압박입니다. 그렇게 하면 통증과 움직임을 줄여주고요. 압박할 때는 압박 붕대를 이용을 합니다.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올려야 되죠. 그러면 부종을 줄여주게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 신장염, 2. 요로감염, 3. 알레르기성 비염,
4. 노로바이러스 장염. 5.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정답은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노노.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손모운동 감소, 2.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3. 폐활량 증가, 4. 기침 반사 증가, 5. 호흡근의 근력 증가. 정답은 1번 손모운동 감소입니다. 손모는 잔털을 이야기해요. 이 잔털의 움직임이 줄어들죠. 그래서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보기 4번 기침 반사라는 것은요.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거예요. 뭐 코에 먼지가 들어갔거나 이럴 때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능력이 노화가 되어지면 떨어지죠.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1. 협심증, 2. 대장암, 3. 위궤양, 4. 담석증, 5. 췌장염. 정답은 3번 위궤양입니다. 만성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호흡을 제한한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3.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환기한다. 4. 호흡곤란 시 앙와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심호흡 제한하면 안되고 가래를 배출하게 해야 되죠. 보기 2번과 3번 음식을 뜨겁게 제공하거나 찬 공기로 환기를 하면 기관지에 자극이 되어져서 좋지 않습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두통, 2. 흉통, 3. 요통, 4. 신경통, 5. 하복부 통증. 심장이잖아요. 가슴이. 그러니까 정답은 2번 흉통입니다. 복합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을 제한한다. 2. 기침을 하게 한다. 3.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4. 매일 줄넘기를 하게 한다. 5.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정답은 3번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입니다. 복합성 압력이지요. 복합성 요실금은 복부 내에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되게 하는 줄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적합하지가 않겠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외선 차단, 2. 저체중 유지, 3. 체중 부하 운동 제한, 4. 항혈전제 장기 복용, 5.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 정답은 5번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입니다. 골다공증에는 칼슘과 비타민 D죠. 당신 골다공증엔 비타민 D.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걷기를 즐기는 과체중 대상자, 2. 지팡이를 짚고 걷는 파킨슨병 대상자, 3. 체중 부하 운동이 어려운 관절염 대상자, 4.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5.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산책하는 편마비 대상자. 병상에 오래 누워 있으면 욕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에게 손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2.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3.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4.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5.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정답은 5번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입니다. 뇌졸중이 손해에 발생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물건을 정확하게 잡지 못합니다.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2.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3.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4.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5.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정답은 5번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거 보기 1번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아프다 아프다 이런 말씀은 잘 하시지만 통증에 대한 민감성, 다른 말로 하면 통증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영양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2. 배변 활동이 양호한 대상자, 3. 사회 활동이 활발한 대상자, 4. 잇몸에 맞는 의치를 낀 대상자, 5. 시력 교정용 안경을 쓴 대상자.
정답은 1번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입니다. 노화에 따른 뇌 분비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기초대사량 증가, 2. 갑상샘 호르몬 증가, 3. 뇌 하수체 크기 증가, 4. 인슐린 민감성 감소, 5. 공복 시 혈당 수치 감소. 정답은 4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입니다. 노화가 되어질수록 인슐린 민감성, 인슐린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이 안 되죠. 그리고 인슐린 분비도 잘 안 되고 보기 5번 공복 혈당도 높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당뇨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노인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운동 전 복용하던 약을 중단시킨다. 2.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 3. 강도가 높은 동작으로 시작하게 한다. 4.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하게 한다. 5. 취침 전에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2번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입니다. 노인 수면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수면량이 증가한다. 2. 수면 중에 자주 깬다. 3. 낮에 졸음을 덜 느낀다. 4. 수면의 효율이 높아진다. 5.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은 2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묶인 것은 1. 백일의 디프테리아, 2. 파상풍 인플루엔자, 3. 파상풍 디프테리아, 4. 폐렴규균 인플루엔자, 5. 폐렴구균 대상포진. 정답은 3번 파상풍 디프테리아입니다. 10년마다 파디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서비스 비용 결정, 2. 시설장의 직무평가, 3.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 측정, 4.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5.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정답은 5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입니다. 업무 보고를 통해서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타 전문직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시설장 등과 같은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고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제공 제한, 2. 기관의 예산 평가, 3.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4. 다른 대상자와 정보 공유,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정답은 3번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입니다.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1. 하필 왜 내가 죽어야 해? 2.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3.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4.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5.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 정답은 4번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입니다. 임종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끝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2.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대상자의 의견을 배제한다. 3.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4.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5. 대상자의 비밀을 시설장과 의논한다. 정답은 3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입니다. 보기 1번 끝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임종 대상자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희망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기 2번 대상자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되고요. 보기 4번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기 담요와 같은 전기기구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기시험 45문제 힘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해요. 아자아자!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비위관을 잠근다. 2. 침대머리 높이를 낮춘다. 3. 영양액 대신 물을 주입한다. 4.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5.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를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 1번 비위관을 잠근다입니다. 비위관을 잠궈서 영양액이 더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일단 막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겠죠.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제공한다. 3.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준비한다. 4.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한다. 5. 신맛이 강한 음식을 주어 미각을 자극한다. 정답은 4번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삼키는 능력이 없고 의식장애가 있을 때 비위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식이의 종류는 1. 일반식, 2. 저작도음식, 3. 경관유동식, 4. 경구유동식, 5. 연화도음식. 정답은 3번 경관유동식입니다. 이 문제는 경관유동식이 뭔지 저작도 음식이 뭔지 몰라도요. 눈치껏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비위관을 통해서 제공한다 그러니까 아하 경관이겠다 이런 거 찍을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다른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식은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일반식 제공합니다. 저작도 음식 저작은요. 씹는 거예요. 씹는 게 안 되고 삼키는 건 그렇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씹는 역할을 해주려면 잘게 썰어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연화도음식, 연화곤란 이런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연화곤란이라는 것은 삼킴 장애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연화도음식은 씹는 것도 안 되고 삼키는 것도 안 되니까 갈아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유동식은 미음을 이야기합니다. 경구유동식은 입구자를 썼으니까 경구니까 입으로 미음을 제공하는 거겠죠. 경관은 비위관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살에 걸리기 쉬운 대상자가 바나나를 먹고 싶어 할 때 대처 방법은 1. 불에 익혀서 준다. 2. 통째로 준다. 3. 얼음으로 얼려서 준다. 4. 숟가락으로 긁어서 준다. 5. 한 입에 들어갈 크기로 잘라서 준다. 정답은 4번 숟가락으로 긁어서 준다입니다. 정맥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 알코올 솜으로 절대 비비지 않는 이유는 1. 주사 부위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2. 주사 주위에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3. 주사 주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 알코올이 혈관 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5. 수액이 심장 쪽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주사 부위에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비비면 피멍 듭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상에서 자주 배변 실수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 섭취량을 줄여준다. 2.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3. 간이 변기를 침대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4.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데워준다. 5. 기저귀를 깔고 하의를 벗긴 후 이불을 덮어준다. 정답은 4번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데워준다입니다.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2. 화장실 표시는 입구 아래쪽에 한다. 3. 화장실 조명의 조도는 낮게 유지한다. 4. 화장실 복도에 조형물을 두어 미관을 좋게 한다. 5. 화장실 갈 때 신고 벗기 쉽게 슬리퍼를 신긴다. 정답은 1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한다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이동변기를 놓는다. 2.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 3.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보다 낮게 한다. 4.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5. 이동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한다. 정답은 2번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입니다. 보기 1번 건강한 쪽에 놓아야 되겠죠. 보기 3번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다.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1. 욕창 예방, 2. 근육 이완, 3. 변이 자극, 4. 심리적 안정, 5. 장운동 촉진. 정답은 1번 욕창 예방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도뇨관을 잠근 후 보행하게 한다. 2.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를 열고 보행하게 한다. 3. 유치도뇨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보행하게 한다. 4.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5. 소변 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넣고 보행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입니다. 유치도뇨관과 관련된 문제, 이것만 알고 계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해야 되고요. 연결관이 꼬였는지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소변 주머니 배출구는 알코올 솜으로 닫고요. 소변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간호사,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소변 주머니를 하고도 보행은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2.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3.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깨운다. 4.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 5. 전체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빼준다. 정답은 4번 의치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로 세척한다입니다. 이 내용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중요하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 뜨거운 물에 삶으면 변형되어지고요. 2번 의치세정제나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합니다. 보기 5번 위, 아래 순서 아시죠?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 끝에서 두피 방향으로 빗질한다. 2. 두피 관리를 위해 이틀에 한 번씩 빗질한다. 3.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4. 요양보호사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한다. 5.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잘라낸다. 정답은 3번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입니다. 목욕을 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유지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열어 습기를 제거한다. 2. 목욕 중 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끼얹어 준다. 3. 목욕 후 몸의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4. 목욕물의 온도는 50도씨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비누를 묻힌 수건으로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2번 목욕 중 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끼얹어 준다입니다. 보기 4번 목욕물 온도는 35도 정도가 적합하고요. 보기 5번 말초에서 몸의 중심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목욕을 준비하던 중 대상자의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반신욕을 하게 한다. 2. 1시간 이상 천천히 목욕시킨다. 3. 이동 욕조를 사용하여 목욕시킨다. 4. 혈압약을 복용하게 한 후에 목욕시킨다. 5.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 정답은 5번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3.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4.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5.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정답은 1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입니다. 옷 갈아입히는 문제 나오면 임마 외쳐야 되지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 했습니다. 벗기는 문제니까 반대겠거니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오른쪽 팔이 먼저고요. 왼쪽 팔 나중에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있네요. 이건 어디 들어갈까요? 중간에 쏙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요점 정리 10장에서 11장 실기편의 핵심이죠. 그 영상 댓글로 링크 걸어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2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2.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올린다. 3. 목과 무릎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4. 상의와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린다. 5.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당겨 올린다. 정답은 1번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입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나.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태를 펴게 한다. 다.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라.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5번 가라다나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먼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하는 것이 일어서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여야 되겠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야 되겠죠.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하여야 하는 것은 1가, 2나, 3다, 4라, 5마. 정답은 3번 다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누워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나.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라.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3번 가다 나라입니다. 제일 먼저 대상자 앞에 서고요. 팔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가슴 위로 올리고 차례로 이동시키고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한다. 나. 건강한 손으로 이동 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다.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라.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5번 라다 나가입니다. 제일 먼저 휠체어 잠금 장치 잠궈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이동 변기 잡고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참고로요. 그림을 보시면 이동 변기 먼 쪽 손잡이를 잡아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 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쿠션의 재질은 딱딱해야 한다. 2. 커버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퍼는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4. 커버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잘 되어야 한다. 5.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정답은 2번 커버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액체 비누보다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2. 세면대에서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3. 장갑을 끼고 처치한 후에는 씻지 않아도 된다. 4.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5.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은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입니다.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전기 쇼크를 입은 대상자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게 한다. 2.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에는 지그재그로 움직여 뺀다. 3.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4. 누전 차단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5. 정전으로 녹아버린 냉동식품은 재냉동한다. 정답은 4번 누전 차단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입니다. 보기 1번 전기 쇼크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재가 대상자에게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경은 1. 경사가 완만한 출입로 2. 손잡이가 설치된 복도 3. LED 조명이 설치된 거실 4. 한쪽에 의자가 놓인 현관 5. 낮에 암막 커튼이 쳐진 방 정답은 5번 낮에 암막 커튼이 쳐진 방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달걀은 씻어서 냉장 보관한다. 2. 냉동식품은 따뜻한 물로 해동한다. 3. 냉동 만두는 해동 후 조리한다. 4. 파인애플, 오렌지 등 열대 과일은 냉장 보관한다. 5. 감자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5번 감자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입니다. 달걀은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을 합니다. 보기 4번 열대과일 실온에서 보관하죠.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당지수가 높은 식품을 선택한다. 2. 지방이 많은 육류를 섭취한다. 3. 간식으로 달콤한 유자차를 마신다. 4. 단순당질 섭취를 피한다. 5. 해조류 섭취를 줄인다. 정답은 4번 단순 당질 섭취를 피한다입니다.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한다. 2.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3.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4.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 준다입니다. 재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평소 복용하는 약은 침상 가까이에 둔다. 2. 출입구에 야간등을 설치한다. 3. 욕실 바닥은 문턱과 차이를 둔다. 4.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5. 과일 모양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정답은 2번 출입구에 야간등을 설치한다입니다. 보기 1번 약은 왜 가까이 두면 안 될까요?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약을 과다 복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두면 안 되겠습니다. 보기 3번 문턱은 없앤다가 맞습니다. 문턱 낮춘다 아닙니다. 무조건 문턱 나오면 없앤다 하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깔게 깔면 넘어질 수가 있겠죠.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라고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 방법은 1.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한다. 2.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 보라고 한다. 3. 며느리가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 본다. 4. 여기가 집이니 며느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5.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정답은 5번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하루에 2끼만 제공한다. 2. 반찬 가짓수를 줄여 제공한다. 3. 매 식사 후에 소화제를 제공한다. 4.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5.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 4번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실내에서 계속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밖으로 나가 시설 주변을 걷게 한다. 2. 배회하지 못하게 주의를 준다. 3.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4.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실내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눕게 한다. 정답은 3번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입니다. 배회하다가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출입이 가능한 문은 다 잠그는 것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채운다. 2. 화장실 조명을 꺼둔다. 3.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4. 침구에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5.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정답은 4번 침구에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본다. 3.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제지한다. 4. 청소하기 어려우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5.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정답은 5번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을 할 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 라고 고함을 친다. 1. 나쁜 꿈을 꾸었는지 물어본다. 2.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 3.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다른 대상자들에게 사과하게 한다. 5. 방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다. 정답은 2번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입니다. 보기 1번 나쁜 꿈 꿨는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물어본다 이런 거 나오면 정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는다 라며 가슴을 치면서 운다. 1.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2.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한다. 3. 나이 들면 누구나 드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4. 다른 대상자에게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5.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한다. 정답은 1번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대처 방법은 1.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2.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3.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4. 벗은 채로 다시 잠을 자게 한다. 5. 스스로 체온을 재어 열이 나는지 체크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그런 행동을 하는 이면의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보면 정답 찾기가 쉬울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2.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 3.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4.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의로 해결한다. 5.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입니다. 보기 2번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전달할 때에는 직설적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중단한 후 사적인 통화를 오래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밥이 식으니까 빨리 끊어주세요. 2. 이제 통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3.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4.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5. 내가 대신 어르신을 돌보고 있을 테니 편히 통화해요. 정답은 4번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해서 걱정했어요. 뭐뭐해서 답답하네요. 뭐뭐해서 조바심 나네요 등이 있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뭐해서 걱정했어요 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행동장애 대상자 3. 판단력 장애 대상자 4. 진압력 장애 대상자 5. 공간지각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치매로 인해서 판단력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계신 대상자에게는 어려운 표현하면 안 되겠지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해야 되겠고요. 실물이나 그림판이나 문자판 이런 거 보여주면서 하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요. 보기 4번 진압력 나오면 무조건 시작날 찾아라고 했습니다. 시간, 장소, 날짜와 관련된 것 진압력 나오면 무조건 그거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치매 대상자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어 요양보호사 1.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2.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3. 많이 아프시군요. 장염인가 봐요. 4. 어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5. 속이 쓰리세요? 더부룩하세요? 콕콕 쑤시나요? 정답은 2번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입니다.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하겠지요.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선은 한 곳을 응시한다. 2.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3.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선다. 4.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은 피한다. 5. 대상자 뒤에서 천천히 다가간다. 정답은 2번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입니다. 보기 1번 의사소통을 할 때에 한 곳만 계속 응시하는 거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임리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30대 2로 한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게 한다. 4. 음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 음식물을 찾는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입니다. 그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손을 베어 출혈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비눗물로 씻긴다. 2. 손을 마사지해 준다. 3. 지혈제를 뿌려준다. 4. 대하에 물을 받아 손을 담가준다. 5. 장갑을 착용하고 거즈로 압박한다. 정답은 5번 장갑을 착용하고 거즈로 압박한다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위, 아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3번처럼 기억하시는 분은 없겠죠? 보기 2번 눈에 익혀두세요. 다음 중에서 제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는 1.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4.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5. 칼슘제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한다. 정답은 4번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입니다. 가장 최근에 처방된 약을 복용을 해야 되겠지요. 보기 2번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C는 철분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유, 녹차, 커피는 약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자몽 주스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추천 영상 댓글로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잊지 마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